6번째 시간,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표준 입출력이 무엇인지 알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자, 표준 입출력,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표준 입력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입력 장치가, 우리 표준 입력 장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네, 그림과 같은 키보드가 우리 표준 입력 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표준 입력 함수 인풋이 있어요. 그리고 파이썬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프린트, 출력, 표준 출력 함수입니다. 프린트,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거죠. 그 다음에 표준 출력 장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모니터입니다. 모니터. 자, 그러면 이렇게 표준 입출력 말고 우리가 또 뭐가 있냐면요, 입력 장치로 키보드 말고 뭐가 있을까요? 우리 컴퓨터에? 네, 마우스,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 뭐 웹캠, 마이크, 이런 것도 입력 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컴퓨터에 뭔가 입력을 해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표준은 아니지만 출력으로 하는 다양한 장치들이 있습니다. 모니터 외에도 우리가 출력할 때 어디다 출력을 할 수 있냐면요, 프린트 같은 거. 네, 이것도 대표적인 출력 장치 중에 하나죠.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는 표준 입출력만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키보드로부터 입력한 값을 표준 출력 함수를 통해서 모니터로 이렇게 보여주는 이 작업, 이 일련의 작업들을 파이썬을 통해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표준 입력 함수로 무엇이냐면 인풋이 있어요. 인풋, 말 그대로 입력, 인풋이 있습니다. 자, 인풋 함수는요, 콘솔 창을 통해서 사용자의 입력을 받는 표준 입력 함수입니다. 표준 입력. 표준 입력 함수는 뭐 할까요? 표준 입력 함수는 표준 우리 입력 장치로부터 입력을 받아오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로 표준 입력 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인풋 함수 안에 입력받기 위한 질문을 텍스트로 넣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거 한번 저번 시간에 했었는데, 자, 이름을 받아온다 칠게요. 자, 이름에 질문을 텍스트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이름을 한번 받아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따로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이름을 주고 여기에 대해서 입력한 값을 출력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동작을 시켜보면, 그러면 여기에 입력을 할 수 있게 입력창이 떴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원하는 뭐 정보를, 제 이름을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제 이름을 입력하니까 그 이름으로 여기에 제가 입력으로 넣어줬던 이수환이란 문자를 이 변수에다 집어넣고 그 변수에 있는 값을 출력한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바로 이걸 응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바꾼다. 네,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바꾸자. 자, 이거에 대한 공식은 여기에 있습니다. 네, 공식은 있고, 이 공식에 따라서 한번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볼까요? 네, 여기에서 일단은 섭씨 온도를 우리가 변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섭씨 온도를 변수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화씨 온도 변환 공식을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F가 화씨고 이게 이제 섭씨겠죠? 섭씨에다가 지금 현재 이렇게 곱하기를 통해서 나타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씨 온도로 변환을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섭씨 온도를 받아오고 그 받아온 값에서 1.8 곱한 다음에 31을 더해서 화씨 온도를 출력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섭씨 온도를 받아올게요. 받아오는데 온도니까 그 정수가 아니라 실수 값으로 플롯으로 제가 컨버팅 해줄게요. 그 다음 인풋으로 해야지 우리가 받아올 수 있죠. 그리고 입력을 할 때 이렇게 안내를 위해서 섭씨 온도가 지금 몇인지를 입력해 달라고 이렇게 띄우는 걸로. 자, 이렇게 하면은 섭씨 온도를 받아오는 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씨인데 화씨에 대해서 우리가 변수로 이렇게 받아와야 되는데, 그러면 입력받았던 섭씨 온도를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공식으로 하자면 몇 곱해야 되죠? 1.8을 곱합니다. 1.8을 곱하고 거기다가 31을 더해요.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출력을 합니다.
화씨 온도를 출력하면 되겠네요. 화씨 온도. 화씨 온도는 여기다가 이어서 우리가 안 뜨네. 자, 이렇게 화씨 온도를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돌려볼게요. 자, 그러면 섭씨 온도를 입력하래요. 제가 지금 현재 온도를 현재 온도 21.2 이렇게 입력을 하니까 화씨 온도로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쉼표를 할 경우에 자동으로 스페이스가 들어가서요. 자, 이렇게 자, 섭씨 온도를 뭐 한 28 이렇게 입력하면 82.4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입력한 것을 자동으로 변환해서 화씨 온도로 바꿔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랩이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9구단 중에 하나의 단을 입력받아서 계산하자. 자, 우리 9구단이 전체 2일은 2부터 99, 81까지 자, 이렇게 다 출력을 하는 게 이제 9구단 출력인데 그 중에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단만 우리가 입력을 받아서 출력을 하는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몇 단을 입력할지 이렇게 변수로 받아오고 얘는 몇 단, 그러니까 이제 정수값이죠. 인트로 변환해 줍니다. 인풋으로 받은 걸 그럼 출력할 단 이렇게 해가지고 받으면 되겠네요. 그냥 단을. 그러면 i가 정해지고 우리 ij로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그러면 i는 정해졌고 j로 레인지 1부터 10이죠. 단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반복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출력은 이쁘게 자, 포맷을 지켜서 이렇게 이쁘게 해볼게요. 자, 포맷. 자, 그리고 여기 i, j 그 다음 i 곱하기 j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수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출력할 단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뭐 여러 원하는 단을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표준 출력 함수입니다. 자, 표준 출력 함수는 우리 이미 계속 썼던 거예요. 바로 프린트입니다. 프린트 함수 계속 써왔죠 우리가. 근데 이제 프린트 함수가 사실은 표준 출력 함수예요. 자, 여기에서 콘솔 창을 통해서 결과를 출력하는 표준 출력 함수입니다. 여기에 이제 사실은 우리가 프린트를 그냥 단순히 쓰기만 했는데 여기에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 집어넣을 수 있는 어떤 속성 값들이 있어요. 자, 표준 출력 함수를 우리가 제대로 한번 써볼게요. 제대로. 뭐 일단 일반적인 거 우리가 헬로 뭐 파이썬부터 시작했잖아요. 처음에 뭐 안녕 파이썬.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출력을 뭐 다시 생소하지만 이렇게 해보고, 자,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뭐 정수값, 뭐 실수값, 그리고 뭐 이렇게 리스트 이런 다양한 형태도 다 출력이 됐었죠. 자, 근데 여기에서 헬로 하고 이렇게 우리가 쉼표로 구분을 하면요, 그 구분에 대해서도 출력을 붙여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문자열과 이 문자를 붙여서 출력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만약에 내가 객체를 분리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지금 스페이스 한 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내가 다른 걸로 하고 싶다. 그럼 separate를요, 우리가 다른 어떤 값으로 지정을 해볼 수 있어요. 여기에 지금 뭐 이렇게 제가 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구분하는 separate라고 보고 돌려볼게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헬로 원래 하나의 스페이스만 있었던 그 구분이 아니라 지금 짝대기 3개로 이렇게 구분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뭐 그냥 1, 2, 3 이렇게 출력을 해도 되고요. 1, 2, 3.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내가 1, 2, 3을 그냥 출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출력하지만 우리 하나하나 출력할 때 어떻게 돼요? 바로 자동으로 그 한 칸을 띄게 돼 있어요. 이 출력을 할 때마다. 근데 여기에 ends라는 게 있어요. ends. 여기에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냐면 여기가 원래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뭐죠? 우리 escape 문자로 new line 이렇게 넣어주는 게 뭐 기본인데 스페이스로 바꿔볼 거예요. 스페이스로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1, 2, 3을 이렇게 띄우는데 이렇게 1하고 2하고 3 하면은 각각 한 줄씩 이렇게 출력이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 하나씩 띄워줘야 되는데 잠시만요. 엔드인데 다 엔드로 했지? 자, 이렇게 보면은 1, 2, 3 1, 2, 3으로 이렇게 주는데 이게 이제 따로따로 띄워졌을 경우엔 1, 2, 3 한 줄에 하나씩 이렇게 출력이 됐을 텐데 지금은 우리가 스페이스를 줬어요. 스페이스를 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분자로 스페이스를 준 겁니다. 여기 1 출력하고 스페이스, 2하고 스페이스, 3하고 스페이스. 네, 이런 식으로 차이가 이렇게 출력되는 어떤 끝에 출력할 항목을 정해서 출력을 하는 그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렇게 파일로 쓰기 방법이 있는 객체, 그러니까 파일, 뭐 기본 값은 우리가 시스템인데 시스템의 스탠다드 아웃, 그러니까 표준 아웃, 표준 스탠다드 아웃이 뭐예요? 우리 표준 출력, 바로 표준 출력은 모니터죠. 그냥 모니터로 출력, 화면으로 출력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플러시가 있습니다. 플러시가 true일 경우엔 플러시하고 false일 경우엔 버퍼로 쓰는 것. 근데 기본 값은 false입니다. 그러니까 버퍼에다가 쓰는 거죠. 버퍼 개념을 사용한다. 네, 그리고 이제 구구단 출력을 자, 구구단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구구단 출력, 여기에 이제 프린트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각 단마다 횡으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자, 프린트 함수를 사용해서 네, 이렇게 각 단마다 횡으로 한다는 게 여러분 구구단을 출력할 때 기존까지는 어떻게 했죠? 그냥 2는 2, 2, 3 이렇게 계속 한 줄 한 줄 추가하면서 이렇게 구구단이 나왔잖아요. 자, 그게 아니라 한 줄에 2단, 한 줄에 3단, 한 줄에 4단 이렇게 출력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각 단마다 하나의 횡으로 출력을 하고 싶다. 자, 구구단은 뭐 간단하니까 우리가 for in range로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뭐 2부터 10이죠. 처음에는 1은 2니까 그 다음에 J를 출력을 하는데 range 1, 2는 2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출력을 해줘요. 출력을 해주는데 내가 여기에 그 단을 횡으로 출력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을 해서 포맷 여기다가 i 곱하기 j. 자, 이게 우리 기본적으로 구구단이잖아요. 구구단.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쭉 출력이 돼요. 쭉 출력이 되죠. 이게 왜냐면 기본적으로 엔드 값이 어떻게 돼 있어요? 뉴 라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음 줄로 이렇게 한 칸 한 칸 벌리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여기다 이제 그러면은 뭘 넣으면 될까요? 엔드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엔드를 뭐 여기에 뭐 escape 문자로 뭐 지금 기본은 이건 거죠. 기본은 그 백스페이스 n인데 백슬래시 n인데 백슬래시 n으로 돼 있으면은 이제 똑같이 이렇게 떠요. 근데 여기에 내가 다른 걸 넣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제 탭으로 띄고 싶다. 탭으로 그럼 t를 넣으면 되겠죠. t. 네, 그럼 이렇게 횡으로 출력이 되는 거 볼 수 있죠. 구구단이 이제 연달아 뜨는 게 아니라 옆으로, 단마다 옆으로 이렇게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어서 볼 거는 파일 입출력입니다. 파일에 대해서 우리가 입출력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지금까지는 표준 입출력이어서 표준 입출력이니까 당연히 키보드나 모니터로 띄우는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했던 걸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파일을 어떻게 처리할까입니다. 파일을 처음에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파일을 입력으로 사용하는 그런 다양한 함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리드 라인스가 있죠. 네,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인 파일 입력 함수이고요. 자, 그 다음 파이썬 프로그래밍 트렁에서 이제 파일을 출력을 한다. 출력할 때 또 대표적인 함수는 write랑 write lines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이 두 가지 함수를 통해서 파일이 이제 작성이 되는 거예요. 자, 앞과 뒤가 다 파일이죠. 파일로부터 읽어오고 파일에 쓴다. 자, 이런 개념으로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파일 입출력 과정을 우리가 한번 보면 파일의 입출력 과정은 단계를 가집니다. 단계. 그래서 파일을 열고 파일을 읽거나 쓰고 파일을 닫는 순서로 되어 있어요. 먼저 파일을 열어야 돼요. 열어요. 연 다음에 닫아요. 열고 닫는 거는 앞뒤에 항상 꼭지로 이렇게 달려 있어야 됩니다. 열고 닫는다. 근데 열었어요. 지금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데 여기다 파일을 읽거나 쓰거나 무슨 작업을 하겠죠. 그런 파일 입출력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각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를 하나하나 코드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파일을 우리가 열어야겠죠. 네, 파일을 열어야 되는데 우리가 파일 .text 파일을 생성하고 여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F 파일이니까 F고 오픈입니다. 자, 열어줘. 근데 뭐를? 파일 .text 파일을 열어줘.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열 때 내가 여기에 어떤 파일 모드를 정할 수 있어요. 모드. 자, 그냥 W로 보여줄게요. W는 write. 내가 쓰기 모드로 열어줘 이런 겁니다. 자, 근데 똑같이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나 R은 뭐예요? 리드 모드로 열어줘. 읽기 모드. 자, 기본적으로는 기본값으로 디폴트는 R이에요. 읽기 모드. 자, 그 다음에 열었으면 뭐 한다고요? 닫아야죠. 네, 닫았을 때는 close 이렇게 해줍니다. 자, 돌려볼게요. 뭐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겠지만, 자, 이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파일을 열어요. 닫아요. 근데 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열 때 나 쓸 거야. 파일에 뭐 쓸 거야. 이렇게 write 모드로 여는 게 있어요. 쓸 거야. 근데 R로 하면 뭐라고요? 나 파일 읽을 거야. 읽을 건지 쓸 건지를 이렇게 미리 정해서 파일을 열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으면은 당연히 파일이 생겼는지 봐야겠죠? 지금 현재 우리가 ls 명령으로 지금 현재 시스템에 네, 이렇게 파일이 생성된 거 볼 수 있습니다. 네, 파일이 생성돼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파일 모드입니다. 파일 모드.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모드, 이게 뭘까?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략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쓰면 그냥 R과 똑같습니다. R이 뭐였어요? 리드 모드, 읽기 모드. 그리고 이제 R이 이제 읽기 모드고요. 이게 기본 값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W가 아까 쓰기 모드. 자, 설명을 드렸죠. write 모드. 근데 여기에 쓰기 모드는요. 기존에 파일이 있으면 덮어 써버려요. 기존에 파일이 있으면 우리가 W로 이렇게 쓰기 모드를 열면요. 거기다 그냥 덮어 써버립니다. 계속 덮어 써요. 근데 난 그걸 원하지 않아. 만약에 파일이 있으면 이어서 써줘. 그러면 append의 앞에 A를 따서 A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쓰기를 할 때 그 해당하는 파일이 어디까지 기록이 됐는지 그걸 체크하고 그 뒤부터 이어서 append로 파일에다가 무슨 내용을 작성을 추가를 해주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플러스가 있습니다. 자, 플러스는 뭐냐면 읽기 쓰기 모드예요. 읽거나 쓰거나 둘 다 할 수 있는 그런 모드로 플러스가 있습니다. 플러스. 자, 그 다음에 T, B 이렇게 있는데 T와 B는요. T는요, 여러분 우리가 입력을 안 했어도 기본적으로 T로 연 거예요. T는 텍스트 모드입니다. 이게 기본값이야. 기본값으로 텍스트 모드인데 텍스트 파일을 내가 처리하고 싶다. 그럼 T를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근데 내가 그게 아니라 이집 모드, 바이너리 모드다. 그러면 B라고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네, 이 사실은 좀 이따 이제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텍스트 파일을 쓰는 우리 단계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표준 입력 장치, 키보드로부터 표준 입력 함수를 통해서 값을 받아옵니다. 자, 받은 값을 어떻게 할까요? write를 합니다. write를 하는데 파일에다가 write를 파일에. 자, 이렇게 보고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자, 위에 그림을 보고 우리가 파일을 일단 열어야겠죠. 파일을 열어줍니다. 자, 열어주는데 우리 지금 텍스트 파일에다가 뭐 한다고요? 파일에 출력한다고요. 출력하기 위해서 열어야 돼요. 그러면은 파일 모드를 뭘로 해야 될까요? write 모드. 자, 그리고 이제 write를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write를 하는데 여기에 hello 스트링으로 hello python 뭐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close. 자, write를 이용해서 파일에 쓰는데 자, 이게 뭐냐면 file.txt 파일을 열었어요. 쓰기 모드로.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write 했어요. 무슨 문자열을? hello python이란 문자열을. 그런 다음에 닫았어요.
자, 그랬으면 뭔가 써져 있어야겠죠. 자, cat 명령으로 우리 파일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네, 보니까 cat 파일 .text 파일의 내용 출력해줘. 그랬더니 hello python.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여기에 그냥 프린트를 했을 경우에 모니터에 보였던 그냥 화면에 보였던 그런 문구가 지금은 모니터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이 내용을 그대로 파일에다가 기록을 한 겁니다. 파일에다가. 그리고 이제 cat 명령으로 파일에 있는 부분을 보니까 제대로 hello python이 새겨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write를 봤는데 write lines도 있어요. write lines. 자, 우리 보면은 write랑 write lines 두 개가 있잖아요. 자, write lines는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 자, 리스트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1.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 escape 문자를 좀 넣을게요. 2, 3. 자,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고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네, 이렇게 값이 들어가 있어요. 끝에 escape로 하나씩 엔터를 넣어줬어요. 왜냐? write lines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오픈합니다. 오픈하는데 우리 그냥 그 파일 그대로 써볼게요. 자, 그리고 쓰기 모드로 f write line lines 근데 리스트에 대해서 그럼 리스트를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꼭 항상 파일 열었으면 뭐 해줘야 돼? close. 자, 실행. 네, 실행했더니 아무것도 안 뜨죠. 그죠? 아무것도 안 뜹니다. 뭐 뜰 게 없어요. 그러면 파일에다 썼으니까 파일을 확인해야겠죠? 네, 이런 식으로 1, 2, 3 이렇게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백슬래시 n escape 문자를 구분으로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사실, 네, 그거를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우리 백슬래시 n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어떤 그 스트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런 식으로 파일에 쓰는 게 가능하겠죠. 네, 그 다음 살펴봤고 표준 입력을 우리가 파일로 쓰는 걸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그냥 파일에 쓰는 거 했잖아요. 그냥 파일에 쓰는 거 말고 입력을 받은 다음에 그 입력 받은 내용을 write로 파일에다가 쓰는 겁니다.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표준 입력을 우리가 받아오는 거예요. 받아온 걸 바로 그 텍스트로 해볼게요. 제가 뭘 입력을 하든 입력.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은 거를 그대로 문자열로 텍스트로 받아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 기록하려면 뭐 해야 돼요? 파일 다시 열어줘야겠죠? 네, txt 파일 그대로 쓸게요. 그 다음에 모드는 write 모드. 자, write를 합니다. write라는 텍스트를 그냥 우리가 입력받았던 내용을 그대로 파일에 쓰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항상 열었으면 뭐 한다? 닫아준다. 실행. 뭘 입력하든 여기 입력하는 내용이 그대로 파일에 기록이 됩니다. 뭐 아무거나 제 이름 한번 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됐어요. 그럼 여기 파일에 기록이 된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명령어 cat으로 file.txt. 자, 그럼 보면은 파일에 들어간 내용 이수한 이렇게 잘 입력이 되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입력을 표준 입력에서 받아서 파일을 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내가 지금 하나만 이렇게 입력해서 넣었잖아요. 근데 여러 값을 넣고 싶다. 네, 여러 값을 넣는 방법 어떻게 할까요? 그냥 반복해서 넣으면 돼요, 사실. 반복해서 넣으면 되는데 이걸 우리가 좀 배웠던 거를 좀 활용해서 멋있게 한번 넣어볼게요. 입력한 걸 넣는다. 네, 여러 값을 입력하는. 자, 여러 값을 입력하려면 한 번 입력할 때 여러 개의 값이 우리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뭐 그 스페이스 간격으로 나누든 뭘 하든 이제 가져오면 되겠죠. 자, 텍스트를 받아올 때 우리 그냥 인풋으로 여러 값 입력. 자, 이렇게 받아오는데 여기 대해서 어떻게 가져오냐면 스플릿으로, 스플릿이라는 우리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받아왔던 입력을 왜 그러냐면 인풋이라는 게 결국엔 문자열로 저장을 하잖아요. 문자열을 스플릿하는 겁니다. 끊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반복을 스플릿을 하면은 스플릿한 결과가 이제 텍스트로 그냥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자, 보시면 여러 값을 입력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되니까 여러 값이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구분돼서 저장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 어떤 스플릿 해가지고 여러 값을 한 번에 한 번 입력으로 된 부분들을 이렇게 나눠서 저장하는 거를 기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조금 뭐 개선을 해서 스플릿 하는데 나는 그 부분에 지금 이렇게 연달아 출력하는 리스트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파일로 이제 써야 되잖아요. 파일로 쓸 때 그냥 물론 이제 이렇게 해서 오픈 해가지고 파일 txt 이렇게 라이트 모드로 한 다음에 라인스로 이렇게 텍스트를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끝에는 항상 닫아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 이렇게 입력을 해봤자 자, 파일 우리가 입력한 거를 결과를 보면 이렇게 그냥 출력이 돼버려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장을 했더라도 결국엔 여기에는 write lines잖아요. lines면 뭐예요? 우리 그 new 라인이 형성될 때마다 이렇게 new 라인을 기준으로 우리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 가 입력해도 이렇게 몰아서 한 번에 저장되는 꼴로 저장이 됩니다. 자, 이거를 조금 바꿔 볼게요. 그러려면은 반복을 좀 해야겠죠. 반복 텍스트를 반복하는데 인풋에 대해서 그럼 이게 연달아 오니까 연달아 오는 거가 있다고 치고 그거를 반복을 해줘 라는 포문으로 이렇게 넣어 줄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하나하나 우리가 뭘 해줘야 되죠? 텍스트에다가 네, 이렇게 우리가 new 라인을 넣어주는 거죠. new 라인을 이렇게 넣어주는데 이거를 이렇게 그냥 하면 안 되겠죠. 이걸 스트링으로 하나로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붙은 거를 하나로 스트링으로 해줬어요. 그러면 텍스트가 바뀔 때마다 여기에다가 새로운 new 라인을 추가한 형태로 반영이 되겠죠. 그거를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어 볼까요? 리스트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텍스트를 new 라인이 다 들어간 우리가 입력한 거를 다 스플릿 하는데 스플릿 한 것마다 1 그 다음에 백슬래시 n 2 백슬래시 n 3 백슬래시 n 이걸 자동으로 붙여주는 거겠죠. 우리가 그 리스트 안에 이렇게 반복을 해놨으니까요. 자, 여기에 여러 값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뭐 1, 2, 3, 4, 5 결과 확인 한번 해볼까요? 옵스. 네, 여기서 결과 확인. 네, 이렇게 자동으로 하나씩 우리 이 new 라인이 들어가서 여러 값을 이렇게 출력해 주는 걸 파일로 기록이 남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 이제 우리가 하나의 입력을 스플릿해서 이제 사용을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반복해서 입력하는 것도 할 수가 있겠죠. 자, 반복해서 입력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뭐 x가 있다고 가정하고 입력되는 걸 받아와야 되니까요. 포문 대신에 while문 한번 써볼까요? 자, while문이 근데 종료되는 걸 알려줘야 되니까 그 q가 입력되면 종료로 우리가 인식을 해볼게요. 자, 근데 입력을 받아옵니다. 이건 반복 입력이죠. 반복문으로 우리가 계속 입력을 받아오는 형태로 인풋을 받아옵니다. 자, 그리고 x가 그러면 계속 입력이 된 그 문자열이 x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출력할 새로운 텍스트라고 new 라인을 포함된 상태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계속 더해줘야겠죠. 플러스 이퀄로 해서 입력받아온 x를 우리가 new 라인을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네, 백슬래시 n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계속 반복을 돌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입력한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된 텍스트라는 우리 변수가 기록을 한 번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기록은 파일에다 하기 때문에 파일을 다시 한번 열어줄게요. write 모드로 이렇게 열어주고 그 다음에 write lines 그럼 여기다 그냥 텍스트만 넣어주면 돼요. 한 번에. 텍스트에는 계속 우리가 입력한 값들이 쌓여 있을 거니까요. 이렇게 한번 돌려볼까요? 좋아요. 자, 반복 입력 1 2 네,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겠죠. 반복문이 3 4 5 자, 언제까지요? Q를 입력할 때까지. Q 한번 입력해 볼게요. 네, Q 입력하니까 이제 반복이 꺼졌죠. 반복이 끝났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파일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우리가 입력한 순서대로 이제 들어갔는데, 네, 왜 두 번씩 들어갔지? 네, 위에 있는 값이 반영이 안 됐나 봐요. 반영이 돼 버렸나 봐요. 음. 네, 이거는 아무래도 여기 텍스트 우리가 사용을 했는데 텍스트를 그대로 써가지고 그 텍스트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전달이 된 것 같아요. 당연히 여기다가 텍스트도 초기화를 시켜줘야겠죠. 위에 거와 연관이 없이. 네, 지금 변수에 영향이 있어서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반복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나려면 Q.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출력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1, 2, 3, 4, 5, 그 다음 Q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표준 입력에서 우리가 한번 인풋 받은 값을 파일로 저장하거나 그리고 한 번 입력했는데 그거를 스플릿으로 나눠서 여러 값을 입력해서 파일로 기록하는 걸 해봤고 그게 아니라 이제 반복문을 통해서 계속 입력을 받아온 다음에 그 입력 받아온 값을 파일로 넣는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구단 결과를 파일에 쓰기입니다. 자, 랩입니다. 한번 우리가 구구단 출력하는 거 해봤잖아요. 자, 구구단 출력을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화면에 살펴만 봤는데 자, 화면에 우리가 보는 것 뿐만 아니라 파일로 기록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기록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 여기 이제 좀 다른 파일 한번 해볼게요. 구구단으로 단.txt 그 다음에 쓰기 모드겠죠. 쓰기 모드. 그 다음에 반복문 통해서 우리가 구구단 만들어야겠죠. 뭐 이제는 눈 감고도 하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 우리가 프린트 했었어요. 예전에는. 그죠? 근데 프린트 할 필요가 없고 뭐 하면 되죠? F에다가 라이트를 바로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아이고. 네. 라이트를 바로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문자를 출력할 어떤 스타일을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죠. 네, 문자랑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다른 거는 write는 프린트는 이제 우리가 자동으로 그 뒷부분에 뭐가 들어가요? 그 계행 문자, 그 new line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들어가니까 강제로 이렇게 좀 넣어줄게요. 자, format ij i 곱하기 j. 자,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뭐 끝난 거죠. 자, 끝났는데 좀 고급스럽게 else문이 마지막 반복문이 종료될 때도 뭐 해주면 좋아요? 우리가 끝에 끝나는 걸로 이렇게 엔터를 넣어줄게요. 이쁘게. 자,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클로즈를 합니다. 실행. 네, 잘못했네요. 지금 찾을 수가 없다고 뜨네요. 네, 쉼표가 빠졌기 때문에 쉼표가 빠졌으니까 이걸 연달아 인식을 한 거죠. 이렇게 실행. 네, 그 다음에 결과 확인. 주르륵. 네, 구구단이 이렇게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쁘게. 자, 제가 여기 한 단 간격을 띄우기 위해서 이렇게 뉴 라인을 넣어줬잖아요. 그랬더니 이쁘게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네, 9단까지 잘 출력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 출력입니다. 출력은 이제 파일에서 read나 readline, 그 다음 readlines 이렇게 입력을 받아오고 이거를 프린트로 표준 출력으로 이렇게 텍스트를 읽어온 다음에 그 텍스트에서 출력을 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텍스트에 있는 뭐 어떤 내용들을 그냥 프로그램에서 읽어온 다음에 그거를 모니터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읽어온 다음에 프린트F 해주는 거야. 프린트로 보여주는 거죠. 자, 텍스트 파일 예제를 한번 넣어야 되니까 우리가 명령어, 그 리눅스 명령어 중에 에코라는 게 있어요. 에코가 이제 텍스트를 그냥 넣어주는 건데, 자, 이렇게 우리 애국가를 한번 넣어볼게요. 애국가
자, 그리고 또 이어서 자, 이렇게. 근데 이제 그 한번 쓸 때는 이렇게인데 우리가 거기 어펜드로 줄 때는 이렇게 두 개를 쳐줘야 돼요. 자, 이거 뭐 리눅스 명령어인데 이렇다고 이제 알아만 두시면 되겠어요. 네. 기록을 여기다 이제 썼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우리 지금 준비되어 있는 그 애국가 텍스트 파일이 있습니다. 지금 준비된 파일이 있어요. 지금 파일을 처음 만든 거죠. 자, 그 다음에 리드 라인을 통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자, 가져오는 거 이제 우리가 파일을 열어주고요. 파일을 애국가 파일을 리드죠. 리드 열어줘야 되니까 파일 열기.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으로 우리가 출력을 해볼게요. 리드 라인이니까 한 줄 한 줄 가져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하나 가져올 한 줄 하나씩 리드 라인을 통해서 가져와줘. 그럼 이제 한 줄을 읽어와요. 그 다음 또 한 줄을 읽어오고 반복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라인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브레이크를 해줘. 반복문 멈춰주는 거죠. 읽어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는 멈춰 달라. 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라인을 하나씩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네, 클로즈로 닫고요. 짜잔. 네,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기록으로 아까 남겼던 이 부분, 자, 이거를 텍스트 파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읽어와서 리드 라인 한 줄씩 가져와서 라인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그 라인을 한번 보는 거예요. 조건문으로 라인이 지금 있냐 없냐. 만약에 없으면 브레이크, 반복문 멈춰줘. 그러면 이렇게 보다가 없네? 없으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브레이크 된 거겠죠. 네, 이렇게 프린트를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출력을, 프린트가 뭐예요? 결국엔 표준 출력 장치로 우리가 출력이 된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 리드 라인스가 있습니다. 라인스. 자, 라인스는 S가 뒤에 붙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여러 라인을 읽고 화면에 출력을 해줍니다. 그럼 저런 반복문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반복문을 한 이유는 여러 라인을 우리가 각각 하나씩 읽어오려고 했는데, 자, 얘는 이제 그 여러 라인을 한 번에 읽어오는 거니까 라인스라고 해볼까요? 그 다음 리드 라인스 이렇게 호출을 해줍니다. 우리가 파일을 리드 모드로 열었고 리드 라인스를 통해서 여러 줄을 한 번에 가져와요. 그 한 번에 가져온 거를 그냥 출력을 해버리면 돼요. 끝에는 항상 닫고. 네, 그럼 이렇게 기록으로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가져온다. 네, 라인스를 한 번에 가져온다. 결국에 이제 저장되는 꼴이 어떤 모습이야? 이런 리스트 형태로 여러 문자리 반복돼서 들어가는 형태로 한 번에 가져오죠. 그래서 리드 라인스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리드가 있습니다. 리드. 리드는 텍스트 파일을 읽고 화면에 출력하는 거예요. 텍스트 파일을.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읽어버려요. 다. 라인스 뭐 이렇게 여러 줄에다 이렇게 가정하지 않고 그냥 이거 자체를 읽어버립니다. 네, 이렇게 리드 모드로 열어왔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리드를 통해서 자, 프린트 데이터 출력하고 클로즈 해줘야겠죠. 자, F 리드를 통해서 지금 이 파일을 그냥 통으로 다 읽어와요. 그럼 데이터를 그냥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들어간 모든 거를 그냥 한 번에 읽어와서 텍스트 파일을 읽고 화면에 출력을 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파일 처리를 하기 위해서 파일은 항상 여러분 그 전체 파일을 하나하나 이렇게 포인트로 이동시키면서 그 읽어오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근데 그게 너무 빠르니까 우리에게는 뭐 다가오지 않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포인트를 이동하면서 그 파일 전체를 이렇게 포인트가 이동해서 하나씩 가져온다. 문자씩 가져온다. 라인씩 가져온다. 이런 거를 우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위치를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변경을 해서 또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자, 오픈해서 우리 아까 그 파일 있죠? 애국가 파일을 리드로 가져옵니다. 자, 가져오고 반복을 한번 해볼까요? 자, true. 그러면 이제 무한 반복이죠. 출력을 합니다. 출력을 하는데 여기에 텔이 뭐예요? 지금 현재 파일의 위치 그 위치가 몇인지를 우리가 알려줘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텔 말해줘, 알려줘.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라인 F 리드 라인 하나씩 가져오는 걸로 해볼게요. 만약에 아까 라인이 아무것도 없으면 뭐 한다고요? 반복문을 종료시켜야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걸어주고요.
자, 그 다음 여기다가 라인을 출력을 합니다. F 클로즈 해주고요. 자, 이 상태로 그러면은 파일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여기가 어디 위치인지 보면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여기다 이제 0이 출력이 됐죠. 이 부분이 위치가 뭐예요? 이 부분이 0번째라 이거야. 파일의 포인트의 0번째. 그리고 이걸 다 출력하고 이 두 번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들어갈 때는 46번째 위치다. 이렇게 위치 값을 우리가 출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eek이 있어. seek. 이거는 파일의 포인터 있죠. 파일의 포인터. 이거의 위치를 우리가 바꿔서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똑같이 좀 복사를 해볼까요? 열어야 되죠. 네, 이렇게 파일을 열어오고요. 열어온 거에 fseek 이게 위치 이동이잖아요. 이동 포인트로 이동해요. 근데 어디로 이동해 볼까요? 우리 여기 출력된 결과 보면 여기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46번째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46번째로 파일 포인트를 위치를 이동한 다음에 리드 라인 해볼게요. 그 다음에 프린트 라인. 자, 46번째로 이동을 한 거예요. 짠. 닫아줘야 되는데. 자, 46번째를 seek으로 포인트를 이동한 다음에 리드 라인 하니까 원래는 여기 동해물과 백두산을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죠? 이 위치부터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여기가 읽어진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fseek 해서 우리 0번째 다시 0번째도 한번 읽어오고 그러면은 순서가 바뀐 형태로 나올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네, 그리고 클로즈 해주고. 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출력된 결과 어떠죠? 네, 여기에 46번째로 먼저 리드라인 하고 그 다음에 0번째에 대해서 리드라인 하고 그 다음에 클로즈.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한 다음에 한 줄 읽어줘. 이동한 다음에 한 줄 읽어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일의 포인터 위치를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드문이 있어요. 위드문. 자, 위드문은 뭘까요? 위드. 항상 파일을 이제 오픈 함수로 열고 클로즈로 우리가 닫았잖아요. F 오픈, F 클로즈 막 이렇게 닫았잖아요. 이게 자동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항상 F 클로즈 잊어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 역할을 자동으로 해주는 그 위드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본적으로 한번 볼게요. 기본이 어떻게 돼 있어요? 기본이 파일의 텍스트 우리 열고 라이트로 모드로 한 다음에 뭐 여기다가 뭐 라이트 해가지고 우리가 헬로 뭐 파이썬 이런 거 우리가 막 출력을 해서 파일에다 기록을 한 다음에 클로즈를 하잖아요. 이 단계가 이제 기본적인 우리 지금까지 했던 단계예요. 열고 닫는다. 근데 이거를 좀 자동으로 하는 기능이 with라는 게 있습니다. with 오픈으로 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일 텍스트. 자, 근데 여는데 여기에 as f라고 합니다. f 우리가 이렇게 파일을 열어준 다음에 f라는 게 이제 이 파일에 대한 어떤 변수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with로 열어주고 여기에 대해서 파일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변수 여기를 파일 변수로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뭐 헬로 월드 똑같이 헬로 파이썬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단계는요, 이 with 안에만 있으면요, with에서 열심히 파일 쓰고 뭐 처리하고 다 한 다음에 여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클로즈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벗어나지면, 이 with가 벗어나지면, 지금 보면 이 안에다 다 이제 그러면 어떤 처리를 해줘야겠죠. 이 밑에다가 계속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바로 끝나자마자 with 블럭 내에서 벗어나면 클로즈를 해준다. 네, 이런 with문. 그래서 with문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표준 입력으로 받은 내용을 파일로 쓰기. 표준 입력으로 받은 걸 한번 파일로 쓰는 걸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사용자로부터 표준 입력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이제 파일을 좀 열어놓고 오픈,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던 파일 텍스트 여기다가 이제 라이트 모드로 열어주고 기록을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라인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져옵니다. 네, 그리고 네, 반복을 해야겠죠? 계속 반복을 해볼까요? 이번엔 계속 반복한 다음에 라인을 가져옵니다. 인풋으로 계속 이제 사용자로부터 표준 입력을 받아오는 거죠. 여기까지는. 자, 근데 이제 아까는 우리가 뭐 Q가 등장했을 때 멈추거나 이랬는데 그냥 우리 라인에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 브레이크 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아까는 Q를 입력하니까 파일에 Q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라인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반복문 종료하는 걸로 이렇게 좀 더 이쁘게 바꿔볼게요.
자, write lines를 이제 해주는데 제가 아까 라인에다가 항상 뒤에 뭐 붙여야 된다고 그랬죠? 네, 뒤에 이렇게 그 백슬래시 n을 new 라인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네, 지금 현재 받아올 때마다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f close.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다시 오래 걸리네요. 다시 실행. 됐다. 자, 동해물과 백두산이 또 한 줄이 추가적으로 뜨죠. 네, 이렇게 하고 여기에 반복이 종료되려면은 우리 그냥 라인을 아무것도 없는 라인을 그냥 엔터값 누르면 되겠죠. 그럼 이제 공백이 들어간 라인이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입력한 거를 그대로 파일에 썼을 겁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이렇게 제가 입력한 값이 그대로 출력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준 입력 받은 걸 그대로 계속 파일에 쓰는 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것. 자,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과 이진 파일,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뭐 했냐면 텍스트 파일에 대해서 다뤘어요. 자, 텍스트 파일은 우리가 사람이 읽을 수 있어요. 휴먼 리더블 한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그런 텍스트, 그렇게 이제 텍스트 파일을 우리가 사용을 여태 했는데, 사람이 읽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근데 머신 리더블 해요. 컴퓨터는 읽을 수 있어요. 텍스트가 아닌 비트 단위의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진 파일의 종류로는 그림, 뭐 음악 파일, 영상 파일, 프로그램 파일 이런 것들이 이진 파일의 종류에 포함이 되는 거죠. 자,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텍스트 파일과 이진 파일은 다르다. 이진 파일에 여러분 아는 거 있죠? PPT 파일 이런 것도 바이너리 파일이에요. 그 다음 MP3, MP4, 그 다음에 EXE 같은 실행 파일들, 그 다음 AVI 그 우리 영상, 그 다음 PNG 같은 이미지, JPG 같은 이미지, 그 다음 XLS 이게 엑셀 파일이죠. PDF 파일 이런 것도 다 바이너리로 그 해당하는 응용 프로그램에서만 이렇게 실행이 가능한 그런 바이너리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진 파일을 우리가 한번 예제로 한번 돌려볼 텐데 대표적인 이진 파일로 뭐가 있냐면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하나 우리가 선택해서 업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미지를 업로드 하려면 자, from google.colab 이거 우리 콜앱에서 우리가 파일을 업로드를 이쪽에다 해버릴 겁니다. 그러려면은 업로드, 자,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리면 여기에 업로드가 돼요. 자, 실행. 그러면 이렇게 우리 파일을 선택할 수 있게 뜨거든요. 자, 여기에서 제가 그냥 아무거나 한번 여기다 넣어볼게요. unnamed.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벌써 올라갔죠. 세이빙이 됐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올렸던 이게 잘 올라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ls 그랬더니 unnamed.jpg 파일이 잘 올라갔네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진 파일을 복사하는 걸 한번 해볼까요? 복사. 지금 우리가 올렸던 jpg 파일을 우리가 복사를 하는데 얘는 이제 텍스트 파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바이너리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복사하고 싶다. 그럴 때는요, 인풋으로 똑같이 오픈을 합니다. 오픈 unnamed jpg 파일을 이렇게 가져오고 여기에 이제 파일 모드를 우리가 뭘 줘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텍스트는 t가 원래 기본인데 t를 안 써도 디폴트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r이든 w든 붙여가면서. 근데 바이너리는요, read 하겠다 r 한 다음에 뒤에 b를 붙여줍니다. 지금 read 할 건데 파일 읽을 건데 바이너리 파일이야. 그렇게 표시를 b로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 출력 아웃풋을 여기 이제 또 열어줘야겠죠. 왜냐면 우리가 복사할 거니까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복사할 jpg 그냥 이렇게 똑같은 이름 하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copy라고 이름을 좀 바꿔줄게요. 근데 얘는 read가 아니라 write죠. 그래서 write 하는데 바이너리야. 그래서 wb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읽어오고 그 다음 기록하는 거 이렇게
사용하는데, 자, 읽어오고 기록하는 거 할 때 우리가 반복문으로 하나하나씩 읽어와야 돼요. 파일 포인트 fp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입력, 인풋을 리드해줘. 하나씩. 우리가 인풋이라는 변수 거기다 리드로 이렇게 하나씩 가져오는 걸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파일 포인트를 이렇게 리드를 해서 우리가 이제 가져오는 거죠, 값을. 근데 만약에 fp가 없을 때 없음 브레이크 해줘. 자, 이게 무슨 말이죠? 계속 읽어오다가 파일이 이제 더 이상 읽을 게 없어요. 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웃풋 여기다 이제 기록을 해줘야겠죠. 리드한 거를 그대로 기록을 해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읽어온 게 만약에 널이 아니다 그러면은 기록, 만약에 널이면은 반복 종료,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열었던 모든 포인터들은, 파일들은 클로즈로 닫아줘야겠죠. 자, 이렇게 한번 수행을 해볼게요. 네, 다 됐습니다. 그럼 unnamed jpg 파일을 unnamed underbar copy.jpg라는 파일로 우리가 하나하나씩 옮겨 담았어요. 네, 보면은 지금 현재 그대로 복사한 게, 보면은 unnamed jpg가 unnamed underbar copy라는 그런 jpg로 이렇게 복사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복사를 했겠죠. 네, 이렇게 뭐 이진 파일 복사 같은 게 바이너리 파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복사나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복사는 쉬우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특수 목적으로 쓰는 바이너리 파일들은 우리가 정한 어떤 기준으로 저장하거나 쓰는 거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다른 어떤 이미지 파일들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파일 처리로는 복사하는 걸로만 이렇게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디렉토리 및 파일 처리를 하는 방법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파일을 어디다 넣죠? 디렉토리 안에 넣잖아요. 그런 디렉토리 자체도 우리가 생성을 하거나 뭔가 뭐 복사를 시키거나 뭐 파일 그 안에 무슨 파일인지 확인하거나 삭제하거나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다루는 우리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디렉토리와 파일을 다루는 다양한 함수들이 제공이 되는데, 우리 SHUtil, 이게 ShellUtil, 그 다음에 OS 라이브러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mkdir, make 디렉토리를 줄여서 mkdir, 이런 거 이제 우리 디렉토리 생성하는 데 쓰는데 한번 그대로 따라해 볼게요. 근데 이제 우리 임포트를 먼저 해야 돼요. 이거 임포트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게 무엇인지 배워보고요. 지금은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ShellUtil, OS랑 ShellUtil을 이제 임포트를 해주고요. OS.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OS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다양한 어떤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mkdir,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테스트라고 우리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폴더를. 자, 근데 이렇게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mkdir로 그 안에 디렉토리 안에 또 디렉토리 이런 거는 이렇게 슬래시로 구분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뭐 한 더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테스트 디렉토리 안에 또 1, 2, 3이라는 디렉토리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ls로 확인을 해보고, 자, ls로 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든 테스트라는 디렉토리가 생겼네요. 테스트. 자, 그럼 테스트 안에 또 1, 2, 3이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테스트를 이렇게 ls를 하면 됩니다. 네, 1, 2, 3 잘 들어갔죠. 그러면 테스트라는 디렉토리 안에 1, 2, 3이라는 디렉토리가 하나, 둘, 세 개가 잘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성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디렉토리 생성은 이렇게 mkdir을 사용해서 생성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렉토리 및 파일 복사입니다. 자, 파일 복사 우리가 열심히 아까 그 구현도 했는데 이렇게 쉽게 우리가 명령 그 메소드를 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다시 임포트 하는데 우리 ShellUtil만 좀 가져올게요. 네, 그런 다음에 ShellUtil에 뭐가 있냐면 되게 쉽게 copy라는 기능이 있어요. copy. 네, copy하면은 우리가 아까 올렸던 unnamed 있잖아요. unnamed jpg 파일이 있다고 치고요. 이거를 내가 다른 어떤 unnamed, 자, 아까 copy였는데 copy2라고 해서 또다시 복사를 한번 더 해볼게요. 짠. 네, 이렇게 unnamed underbar copy to jpg 파일이 또 복사가 이렇게 한번 됐습니다.
제대로 되는지 확인 한번 또 해볼게요. 자,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생성이 잘 됐죠? 지금 보면은 unnamed underbar copy2라는 파일이 잘 생성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복사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에 이 복사는 우리가 파일을 이렇게 복사하는 데 쓰잖아요. 파일을 복사할 때는 copy. 근데 디렉토리 전체를 복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여기 디렉토리에 포함된 모든 파일들을 다 복사해서 어디 가지고 싶다. 이럴 때 우리 사용하는 그런 기능인데 copy tree입니다. tree. 그러니까 그 디렉토리 구조를 그대로 다 가져온다 이거죠. import 다시 shell util 가져오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shell util인데 copy tree. 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아까 우리 테스트라는 걸 하나 만들었잖아요. 디렉토리. 테스트라는 디렉토리를 그냥 테스트2라는 디렉토리를 그대로 한번 카피해 볼게요. 짠. 자, 그럼 이렇게 테스트2가 생성이 된 겁니다. 자, 이거를 또 우리가 기록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네, 그러면 테스트를 그대로 복사한 테스트2가 생겼어요. 근데 테스트 안에 우리 1, 2, 3이라는 디렉토리 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를 그대로 1, 2, 3이 테스트2에도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네, 보면 1, 2, 3 그대로 복사가 디렉토리 내부까지 다 복사해서 테스트2가 생성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렉토리나 파일을 확인하는 그러한 또 이 다양한 함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임포트를 하는데 OS 중에 우리 패스만 가져올게요. 패스만 임포트해서 자, 출력 프린트 그 다음 OS의 패스에 isdir 이게 뭐냐면 is 있어? 디렉토리 있어? 이런. 근데 우리 테스트라는 거 디렉토리 아까 만들었잖아요. 이 디렉토리 있어? 한번 해볼게요. 이것만 하면 좀 그렇고 좀 몇 가지 더 해볼까요? true로 이렇게 뜨죠. 자, 우리 뭐 몇 개 뭐 이렇게 해볼게요. 테스트 안에 우리 1 디렉토리 1 있잖아요. 그리고 없는 것도 테스트니까 테스트 안에 4는 없어요. 1, 2, 3만 있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테스트 아까 2 있었죠. 2에 대해서도 해보고 2가 있는지 그 다음에 2에 대해서도 뭐 1이냐 뭐 4냐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짠. 네, 이렇게 true, false, true, false 이렇게 나왔죠. 우리가 4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true, false, true, false 이렇게 나왔죠. 정상적으로.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isdir 외에 exists가 있어요. exist. 이거는 좀 exist로 해볼까요? exist 존재하냐? 자, 한번 돌려볼게요. 네, 이렇게 동일한 역할로 이것도 디렉토리인데 dir은 디렉토리에 대해서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exist는 뭐예요? 디렉토리나 파일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역할은 얘는 디렉토리만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 exist는 디렉토리가 있든 파일이 있든 이게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존재 여부를 이렇게 리턴을 시켜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파일이 존재하냐 이런 것도 우리가 추가로 넣을 수 있는데 파일이 존재하냐 is 파일 우리 파일 뭐가 있죠? unnamed jpg 파일이 있었죠? 네, 이게 있냐 없냐 추가를 해볼게요. 자, 있다고 true로 이렇게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파일이 우리 여러 개 있잖아요. 복사한 게 여러 개서 하다 아까 copy가 있었고 언더바 copy2가 있었죠. 네, 이것도 다 뭘로 나올까요? true 이렇게 나왔죠. 네, 세 개 다 지금 파일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렉토리만 검사할 땐 is 디렉토리, is dir, 파일이 있는지 검색할 땐 is 파일. 근데 둘 다 디렉토리든 파일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존재하는지를 볼 때는 exist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디렉토리 목록을 우리가 보는 그러한 work라는 이런 또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OS니까 OS 불러오고 그 다음에 디렉토리를 한번 싹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제 우리 OS 워크를 보여주는데 여기에 이제 디렉토리 위치를 정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 이게 이렇게 점하고 슬래시 하는 게 있어요. 점하고 슬래시.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디렉토리를 내가 지금 현재 디렉토리에 대해서만 이렇게 위치 값을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자, 리눅스 뭐 유닉스 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이제 뭘 주냐면 디렉토리의 네임을 줄 거고요. 그 다음 디렉토리의 리스트, 그 다음 파일의 names. 자, 이게 이제 다 어디에 있냐, OS 워크의 결과값으로 줄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워크에 대해서 우리가 나오는 결과값이 이런 식으로 온다는 사실, 이걸 반복해서 봐야 돼요. 자, 반복하는데 이제 그 디렉토리 목록에 대해서 우리가 출력을 해주는 건데, 여기에 파일 네임만 우리가 좀 보고 싶다. 파일 네임만. 그럼 파일 네임스에서 가져온 것만 우리가 가져와서 파일 네임스에서 파일 네임만 이렇게 하나하나씩 출력을 해주는 걸로 우리가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이제 디렉토리 구조까지 넣어줘야 되니까 조인으로 패스 조인 명령을 통해서 dir name, 그러면 현재 디렉토리 name과 결합을 시켜줄게요. 파일 네임을.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 지금 OS 워크를 통해서 계속 얘가 이 디렉토리 기준에 자기에 속한, 이 디렉토리 내에 속한 다양한 디렉토리나 파일을 계속 탐색을 할 거야. 그럼 반복으로 탐색을 하는 과정에서 dir name과 dir list, 그 다음 파일 names를 가져오는데, 이 중에 파일 name에 대해서만 파일 name을 이렇게 하나씩 뽑아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 이제 패스를 조인을 해줘요. 두 개를 결합시켜주기 위해서. 그럼 dir name, 디렉토리의 이름 다음에 파일 네임을 이렇게 결합한 형태로 출력을 하는 형태로 우리가 한번 돌려볼게요. 네,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다양한 파일들 있잖아요. 이렇게 텍스트 파일, jpg 올렸던 파일들,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출력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뒷부분은 기본적으로 원래 있었던 그 데이터들이야. 자, 이 로그나 뭐 이런 것들, 샘플들 이렇게 업로드가 돼 있는데, 우리가 사용한 건 이렇게죠. 네, 이렇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OS 워크를 통해서 디렉토리에 대한 해당하는 목록들을 보는 걸로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디렉토리를, 우리가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삭제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삭제를 어떻게 하냐, 이것도 이제 OS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import OS를 한다고 우리가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OS에 remove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삭제를 우리가 unnamed copy to jpg 파일, 우리가 이렇게 사진 올렸었잖아요. 이미지 파일. 그 다음에 이렇게 to 말고 그냥 처음에 카피 기능 구현해서 했던 거, 이거 두 개 그냥 뭐 복사한 거니까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삭제를 했는지 확인을 한번 해야 되겠죠. 옵스. 자, 확인. ls를 통해서 우리가 아까 있었던 unnamed, 여기서 봐도 여러분 unnamed copy, unnamed underbar copy to 있죠. 자, 이거를 ls 통해서 보니까 없네요. 삭제가 됐어요. unnamed copy to와 copy가 삭제가 돼서 unnamed.jpg만 남아있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remove 하는 거는 파일을 삭제하는 건데, remove tree 가 뭐였죠? 아까 연달아 그 밑에 우리가 다 삭제할 때 사용을 하는 거였죠. 네. 그러면은 rm3 해가지고 삭제해줘. 그 안에 디렉토리 안에 있는 모든 파일 디렉토리를 삭제해줘. 자, 이런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임포트로 아까 shell util을 이렇게 임포트 해주고요. 그 다음에 shell util 이렇게 한 다음에 rm3. 네, rm3.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성했던 게 뭐가 있냐면 테스트라는 디렉토리 있고, 또 하나 뭐 있죠? 테스트2도 있었죠. 복사한 거. 자, 이거 그냥 다 지워줘. 지금 보면 이제 테스트랑 테스트2 디렉토리. 자, 실행. 자, ls로 확인을 해볼게요. 자, 테스트랑 테스트2에 대해서 이 안에 1, 2, 3도 뭐 다른 디렉토리도 있기 때문에 디렉토리 안에 모든 또 디렉토리를 삭제, 알아서 탐색한 다음에 삭제를 해줍니다. 테스트랑 테스트2 없어졌죠? 결과로. 네, 이렇게 깨끗하게 디렉토리 두 개가 삭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 크기를 보는, 파일에 대한 어떤 우리 용량 큰 것들만 이렇게 확인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GUI 환경에서는 이렇게 뭐 속성 정보 본 다음에 용량이 몇인지 이런 걸 확인하는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우리 프로그래밍 파이썬에서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OS 패스 기록에 그 부분에 이제 기능이 있는데, 프린트
그 다음에 OS의 패스. 자, get size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get size. 근데 이제 우리가 뭘 해볼까요? 여기에 아까 이미지가 몇인지 볼까요? unnamed jpg 이미지의 용량이 몇인지 출력해줘. 네,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자, 40226 이게 근데 이제 바이트 단위로 출력이 돼요. 바이트. 그러니까 4229 바이트라는 용량을 가진 이 unnamed jpg 이미지 파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압축이 있습니다. 파일 압축. 우리 파일들 이제 여러 개를 합쳐서 압축하거나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 네, 그럴 때 이거를 우리는 뭐 이렇게 그 윈도우 환경에서 그냥 쉽게 압축을 하는데 이렇게 명령어를 통해서 혹은 프로그래밍으로 압축하는 거를 실제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zip 파일 임포트를 해줘야 돼요. zip 파일. 이게 압축 관련 라이브러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압축. 우리가 압축을 하니까 compress zip 파일. 여기 이제 zip 파일. 자, 이렇게 뭘 어떤 파일로 압축 파일을 만들 거냐? 그냥 new라는 이름의 zip으로 우리가 압축 파일 이름을 정할게요. 이거 write 모드입니다. 이거 파일 쓰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write 쓰기 모드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법도 파일 쓰는 거랑 똑같이 write를 해줘요. write를 하는데 뭘 여기다가 write를 해줄 거냐? 우리 unnamed 있죠. unnamed jpg 이 파일을 여기다 넣어줘. 그럴 때 이제 그냥 write로 파일 압축 파일을 이제 쓰는 이런 명령어입니다. 썼으면은 이제 close를 해줘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만 이렇게 압축 파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실행을 해보면 네, zip 파일은 네, 여기가 틀렸네요. zip 파일 대문자 써줘야 됩니다. 네, 보면은 이제 수행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압축이 됐겠죠. 자, ls를 통해서 잘 압축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지금 보면 new.zip 파일 이렇게 생겼죠. 네, 뭘 압축한 거죠? unnamed jpg를 압축해서 새로운 압축 파일로 이렇게 만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 됐는데 압축을 푸는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decompress 그 압축 푸는 걸로 zip 파일에서 zip 파일 이거 대문자 잘 해줘야 되고 new 파일 new zip이었죠. new zip을 리드 모드죠. 이제 압축을 풀려면 읽기로 해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decomp 해가지고 여기에 extract all 다 풀어줘. 어디로? new로 이렇게 풀어줘. new가 뭐예요? 압축 풀 디렉토리 명을 이렇게 정해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decomp에서 close 항상 열었으면 닫아줘야죠. 자, 이렇게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압축을 풀어줘요. 압축을 잘 풀었는지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실행을 해보면 네, new라는 자, new를 한번 볼게요. new라는 디렉토리가 생겼는데 new 안에 우리가 압축했던 네, unnamed jpg가 들어가 있죠. 네, new라는 디렉토리에다가 압축을 풀었고 압축 푼 데 들어가서 다시 살펴보니까 우리가 압축에 사용했던 unnamed jpg가 이렇게 압축이 풀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전체 표준 입출력부터 시작해서 우리 input, print, 그 다음에 표준 입출력 표준 입출력은 파일에다가 우리가 쓰는 파일 입출력까지 살펴봤고요. 거기에 이제 write나 write lines, read lines, read, tell, seek, with 문 쓰는 것, 그 다음 디렉토리에 파일 처리하는 것, 생성도 하고 복사도 해보고 파일을 확인도 해보고 그 다음에 목록 보기, OS work, 그 다음에 삭제, remove 하는, 그리고 파일의 크기가 몇인지도 봤고 파일을 압축하는 것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